중증 환자 10명 중 8명이 응급실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봐준다며 장애인들을 교회로 데려와 감금 폭행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역점 산업인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조직 배양 원료의 식품 사용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올해 고추 품질도 떨어지자 충북의 유명 고추 산지 직거래 장터마다 좀 더 나은 고추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합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한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충북이 아닌 먼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마비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 40대 임산부가 1분 간격으로 분만 통증을 느낀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병원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했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당시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고 10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음주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2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뇌출혈과 장기 파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헬기를 타고 150km 떨어진 경북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수영병원을 갖다가 선정하는 데에서는 선정이 안 되니까는 계속 타 병원에 이렇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갖다가 찾는 거죠.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충북 지역 응급 환자 가운데 증상이 심각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원 요청은 91건. 이 가운데 충북 지역 상급병원으로 옮겨간 경우는 20.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9%는 대전과 충남, 심지어 경기와 전북, 경북으로 옮겨졌습니다. 전국 평균이 43%인 점을 고려하면 2배나 많은 환자가 거리가 먼 타 지역으로 옮겨진 셈입니다. 충북 북부와 남부 지역 의료가 열악한 데다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동, 옥천 이런 쪽은 2차 병원이 한 군데씩만 있거든요. 중증 외상이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대도시권인 대전으로 나가는 편이고요. 3차 기관이 저희 충북대밖에 없어요. 충북대라고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응급 환자의 40%를 소화하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7명 전원이 이달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충주 건대만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은 충주 건내에는 2차 병원이 없기 때문에 타 권역에 있는 최근 추가 모집을 끝낸 하반기 전공의와 인턴 모집에 충북에는 지원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 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던 충북의 출생아 수가 올해 들어 5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6월 충북 도내 출생아 수는 5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줄었고 상반기 누계 역시 1년 전보다 261명 감소했습니다. 충북의 출생아 수는 10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 2월부터 5달 연속 줄고 있습니다. 또 혼인 건수도 526건에 그쳐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을 돌봐준다며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중 한 피해자는 쇠창살 안에 가두고 둔기로 때려 하반신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시골 마을 교회. 마당에는 철창이 둘러쳐진 정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운영한 63살 목사는 50대 지적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이 철창 안에 가두고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14개월간 이어진 감금과 폭행에
이 장애인은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도 돌봐준다면서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학대했는데 이 두 명에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카드 등을 빼앗아 9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내 거 카드 빼달라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게 걷고 어디를 잡아도 징기에 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 측은 장애인들을 돌봐준 거라며 훈육 차원에서 때린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 기가 그리 굳이 많이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피해자는 우리예요. 법원이 중감금치상과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이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핍박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목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교회에 들어온 뒤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폭행에 지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가 보훈군에 추진 중인 200억 원대 연어류 양식 사업에 대해 박덕흠 국회의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사업을 맡은 민간업체는 해양수산부 공모 석 달 전에 보훈에 설립됐고 박덕흠 의원 전 후원회장의 처남이 임원을 맡고 있다면서 해수부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연어 양식장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걸었던 박 의원의 해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를 설득한 것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던 것이 아니라며 전 후원회장은 해당 업체에 지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 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당선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며 자선단체에 후원을 할 때도 소속 정당이나 직함, 이름 등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또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선관위는 관내 경로당 6곳에 수박을 제공한 현직 군수의 부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충북의 역점 산업인 바이오 천연물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직 배양은 미래 혁신 기술로 통하는데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배양 원료 사용이 쉽지 않아 충청북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직 배양을 거쳐 배양액에서 5주 동안 늘어난 산삼뿌리입니다. 노지에선 자라는데 수년 걸릴 작은 뿌리가 각종 배양기를 거쳐 4개월 동안 수천 배까지 대량 증식됩니다. 노지 뿌리와 유효 성분도 동일해 배양 기술은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술로 통합니다. 하지만 국내 배양 식물 원료 사용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산삼 배양근과 산삼 배양세포, 장미 퇴자 배양세포 단 3종류뿐입니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현재 유럽에선 배양식물이 식품 원료로 넓게 활용되고 있고 거꾸로 국내 기업이 관련 원료를 수입해 기능성 식품으로 생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기능성이 있으니까 기능성 식품으로 가고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약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기능성 식품은 되고 일반 식품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은 식품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화장품 원료로 배양 기술을 집중하는 실정입니다. 그 독성 시험하는 검사 비용이 한 2억 그리고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식물 재배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현행 규제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성과 또 기술 혁신을 발목 잡지 않는 그러한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데 어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에 이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충청북도. 전통의학에서 효능이 입증된 식물의 배양 원료만이라도 식품 원료로 우선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 김수민 전 의원의 임용이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김수민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정무부지사에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별정직 1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충북도정 사상 첫 30대 여성 부지사입니다. 한편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오늘 이임식과 함께 기획재정부로 돌아갑니다. 충북 지역 초선 국회의원 4명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청주 상당의 이강일 의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역을 보면 이강일 의원은 26억 7,300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고 청주 흥덕 이현희 의원 6억 5천만 원, 청주 청원 송재봉 의원 5억 1천만 원, 이광희 의원 8,900만 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현희 의원은 서울집을 보유한 채 청주에서는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의원 측은 내년 연말까지 서울집을 팔고 흥덕구에 집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무더위에 타격을 입은 것 가운데 고추 농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무더위로 고추 품질이 떨어지면서 유명 고추 산지인 괴산에는 품질 좋은 고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 고추 직거래 장터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바짝 마른 붉은 고추들을 직접 만져보고 맛도 보며 꼼꼼하게 살펴본 뒤 구매합니다. 구매한 고추는 바로 옆 방앗간에서 바로 빻아갈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고르고 고른 고추를 가져와 맛별로 구별해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아주 매운맛, 안 매운맛 그런 것도 훨씬 정확하게 더 가려져요. 그냥 시장에서 사는 거는 매운맛도 있고 안 매운맛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팔거든요. 괴산의 면별로 자매 결연한 수도권 주민들도 직거래 장터를 찾았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할 수 있어 서로가 좋습니다. 팔아서 좋고 우리도 좋은 거 가져가니까 좋고 좋은 거 먹어서 좋고 그렇죠 뭐. 무더위로 올해 고추는 품질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시중에서 품질 좋은 고추를 구하기가 예년보다 쉽지 않다 보니 고추 직거래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하나하나 골라서 진짜 담아갖고 온 정성해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거래 장터 옆에서는 올해도 괴산 고추 축제와 유기농 괴산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괴산 고추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 못지않게 한 해 농사로 고생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광객, 우리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놀거리, 볼거리 와서 말하자면 1년간 잔치 좀 하자. 이 밖에 세계 각국의 희귀 고추들을 전시해 살펴볼 기회를 마련했고 고추가 들어가는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했습니다. 괴산에서 고추를 구입하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은 이번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충주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충주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1,6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은군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높이고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제공하는 할인율도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시설을 함께 쓰는 공동 캠퍼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 세종에 문을 엽니다. 세종 공동 캠퍼스, 대학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해외 대학 유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대전 MBC 김광현 기자입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조성 중인 세종 공동 캠퍼스. 입주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교사와 기숙사 등 각종 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입니다. 도서관과 세미나실 등이 마련된 학술문화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모든 대학들이 함께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관들이 교육과 연구를 함께하며 산학연, 융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캠퍼스는 교사를 빌려 입주하는 임대형과 부지를 분양받아 교사를 구축하는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다음 달에는 임대형 캠퍼스가 먼저 들어섭니다.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밭대 등 4개 대학 500여 명이 우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의정 갈등 등의 영향으로 입주가 미뤄진 충남대 의예과와 의학과 학생 400여 명은 내년 3월부터 이곳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분양형 캠퍼스에는 충남대와 공주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오는 2029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3,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까지 한 3,500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고 대학가가 있다 보니까 도시의 활력이 넘치면서 다만 분양 부지의 40%는 미분양 상태이고 애초 계획했던 해외나 수도권 대학 유치 실적은 저조한 만큼 추가 대학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식당과 미용실 등 인근 업체들이 학생들에게 최대 20% 할인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하는 대학들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다른 대학들의 관심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에는 또 여러 산업체 연구기관들이 있죠. 이들과 산학연의 가교 역할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면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학연 융합이 중요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생존 전략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공동 캠퍼스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북도청 본관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마련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도청 본관에 가로 90m, 세로 20m 규모로 국토의 중심인 충북을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도내 대학의 관련 전공학생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종 공연과 플리마켓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문화행사의 예비비를 지원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5일 충북문화재단이 진행한 여름 문화행사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예비비로 3천만 원을 지원했다며 긴급한 상황에 써야 할 예비비를 집행한 데 대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관련 프로그램으로 재단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충북해양교육원이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됩니다. 충북교육청과 충청권 세계대학 조직위는 어제 비치발리볼 선수촌으로 충북해양교육원을 활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조직위는 충북교육청의 지원으로 세 개의 대학 선수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7 충청권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는 150여 개국에서 10,0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야구 동호인들의 수건이었던 청주 내수 야구장이 준공됐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 생활체육공원 내 9만 2천여 제곱미터에 75억 원을 들여 인조 잔디구장 1면과 클레이 구장 2면을 조성했습니다. 내수 야구장은 주말에 한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 추석 연휴 전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 지역에는 178개 팀 4,700여 명의 야구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회째 진행되는 2024 영동 포도축제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포도 따기와 포도 밟기 등 20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캠벨과 샤인머스켓 등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시중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